세 번째, 네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맞바꾸는 거죠. 의석이 부족한 윤 대통령은 내가 임기 단축할 테니까 2026년에 하자. 대신에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젠다들,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또 다른 거든 또 야당 것도 다 테이블에 올려서 한번 다 바꾸자. 향후 전국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비토크라시 상태가 2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무슨 뭐 인사한 대법원장이나 뭘 보내도 국회가 인준을 안 해주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토크라시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 법원의 직간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하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죠. 연금개혁부터 해갖고 쭉 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있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맞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완전 승부수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뭐 조국 대표도 얘기하고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석이 부족한 윤 대통령은 내가 임기 단축할 테니까 2026년에 하자. 대신에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젠다들, 그게 뭐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또 다른 거든 또 야당 것도 다 테이블에 올려서 한번 다 바꾸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이 경우도 이제 대통령 임기가 좀 줄어드는 거죠. 1년 진짜 가까이. 살신성인이네요, 그거는. 네 번째는 탄핵이죠. 근데 이제 개헌과 탄핵의 차이는 임기를 단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좀 다르죠.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요. 추진하는 자가 잘하고 추진하는 자가 다르고 그 사이에 관련되는 그 사이에 당연히 동반될 수 없는 국정 혼란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헌은 일단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탄핵은 다르죠. 그렇죠. 탄핵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수가 분열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지난번 탄핵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능성으로는 저는 뭐 그래도 대한민국을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저는 그 개헌이라고 봐요. 이게 첫 번째 임기 단축.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정책 타협하는 거라고 보고, 세 번째는 비토크라시로 가는 거고, 저는 탄핵이 제일 안 좋은 최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탄핵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비토크라시 상태보다는 탄핵이 낫지 않냐 이러는데, 탄핵을 2번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너무 큰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탄핵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몇백 년 동안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탄핵이 상원에서 부결되거나 그 전에 사임하거나 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 대표님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신데, 박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이쪽에서는 윤 대통령은 뭐 본인의 모습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이 상황,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뭐 소위 똥불을 찬다라고 하죠. 똥불 차는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특검 추진하고 뭐하고 탄핵하네, 뭐 입만 열면 탄핵하네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행정부가 더 너무한 것 같습니까? 입법부가 더 너무한 것 같습니까? 곤란하시다.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정말 곤란하시다. 지금 이상 누가 더 근데 진짜 입법부 너무한다. 야, 행정부 너무한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의 그 권력 구조가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책임을 좀 더 묻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타개하거나 또 뭐 모든 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주도권을 일단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책임을 좀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금 대화와 타협을 협치를 하려고 했으면 야당이 그걸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고,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낮았을 거고, 그래서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세를 올릴 때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51%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죠. 그래서 대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당대표 1년 동안 한 거는 방탄을 한 거죠. 팬덤에 의한 방탄이고, 뭐 자기는 이제 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랬지만 약속 안 지켰고, 오히려 불체포 특권 찬성했던 사람들은 색출해갖고 공천 탈락시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대통령과 여당이 오히려 뭐 아군을 좀 더 넓히고 우군도 더 넓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군은 거의 다 잃었고 지금 아군도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된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중심의 아군 역량이라는 게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쫄아들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군이라는 건 뭐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다 비판적이잖아요. 당의 분위기도 다 다르고.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 대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 분위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역시 행정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을 좀 더 묻고 싶습니까? 싶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 그럼 더 질문 드릴게요. 근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가 나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최선을 추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냥 차선을 고르는 거죠. 차악을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하기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악이다 하는 분들이 차악으로 윤석열 대통령 선택한 거죠. 이번 총선은 반대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이기 때문에 보고. 뭐 이재명 조국을 차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패배를 안겨줄 때 아픈 해초리를 선택한 것뿐이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네가 좋아서 뽑은 게 아니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연금 개혁을 놓고 보면 연금 개혁도 아니 구조 개혁 같이 하면 좋죠. 그게 최선이지. 그러나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9%에서 13%로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20년 동안 못한 거고.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올리면 제가 이제 직원들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5%를 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6.5%를 내줘야 되는 그건 거잖아요. 이제 제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늘어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쯤 우리 보험료율은 15%까지는 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소득 대체율도 뭐 우리가 뭐 43, 44, 45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 40년 넣었을 때 40년 지금 그 보험을 납입한 사람이 누가 있게 몇 명 되겠어요. 20살 때부터 넣어서 그러니까 60살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소득 대체율은 20%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최선이지만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되는 건 차선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차악과 최악 중에 골라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선을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승부수를 던져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어젠다들을 지금 의석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다 하자. 대신 야당도 원하는 개혁안 갖고 와라. 뭐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자.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정책 타협. 아까 말한 대로 뭐 지난번에 그 연금개혁도 거의 근접했잖아요. 거의 근접했어요. 그 정도라도 모수개혁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거라도 합시다. 또 지금 의료개혁 같은 거라든가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비토크라시로 3년을 더 간다? 계속 비토권. 그럼 야당은 탄핵, 특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탄핵해서 보내면 헌법재판소가 뭐 기각한다든지 또 뭐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되는 걸 3년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들으니까 지금 뭐 하나도 제대로 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여기대로 갈등,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혈전, 여기는 여기대로 혈전, 여기는 여기대로 혈전이어갖고요. 나라의 뇌 혈관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정치는 두 가지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 다 완전히 작동불능, 완전히 스톱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역시 주도권은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걸. 예.